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네, 연준이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규모를 현재 월 150억 달러에서 내년 1월부터 300억 달러로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퍼링 개시 전까지 매달 1,200억 달러를 매입해온 만큼 연말까지 매입 규모는 900억 달러로 줄고 내년 1월에는 600억 달러로 줄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당초 내년 6월에서 석 달 앞당겨진 내년 3월에 자산 매입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엔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죠. 그러나 내년에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기준금리는 현재 0에서 0.25%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FOMC 위원들은 별도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에는 최소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 회의 때 연준이 내년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것과 비교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요. 또 2023년과 24년에도 각각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 성명을 통해서 팬데믹과 경제 재개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인플레이션 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그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면서 붙였던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분야도 전방위로 확산하자 연준이 통화 긴축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올해 4.4%로 전망돼서 지난 9월 예상치 3.7%보다 0.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곧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필요하지 않을 걸로 내다봤다고요? 네, 현재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전체의 3%로 여전히 델타 변이가 지배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일주일 만에 7배 늘었고 일부 주에서는 13%까지 높아진 곳도 있어서 현재의 속도로 오미크론이 번질 경우 이미 델타 변이에 시달리는 많은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CDC는 진단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델타 변이, 또 독감을 비롯한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겹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를 위한 별도 백신은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 효과가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75%까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별도의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early in vitro and clinical studies that I mentioned indicate that boosters reconstitute the antibody titers and enhance the vaccine protection against Omicron. And so finally,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백신을 맞아야 하고 다 맞았다면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12살에서 15살 청소년은 백신에 대해 훨씬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선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